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사망률이요, OECD 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와,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당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당뇨병,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거 저희가 매 시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문자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본격적으로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가 4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보니까 와, 도대체 당뇨병 왜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 이 궁금증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와 진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식이요법을 잘 하지 못해서 당뇨가 생겼다. 이 오해와 진실, 정답이 뭔가요? 자, 잘못된 거죠. 식이요법, 그러니까 이 식품요법이라든가 당뇨병이 음식이 잘못 먹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당뇨병이 생겼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요, 음식 못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음식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정상인 음식을 이만큼 먹으면 당연히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혈당이 높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작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영양실조는 더 오는 거거든요. 이 당뇨병 원인을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한번 요새 보니까 저렇게 황화 현상. 다른 나무들은 파랗게 노랗게 황화 현상이잖아요. 저거 식물학계 황화 현상은 뭐라고 하냐면 영양 결핍 현상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영양 결핍이 오면은 당뇨병도 온몸이 다 망가지는데 그건 영양 실조 현상, 황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뇨병이 왜 그럼 영양 실조가 오느냐?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와. 그렇게 되면 동화정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양 실조가 오겠죠. 그리고 황화 현상이 와요. 다른 나무들은 다 파란데 노랗게 되죠. 그래서 노랗게 된 게 우리 몸의 세포와 입이 세포라고 하면 다 노랗게 되니까 눈도 모르고 코가 나빠지고 합병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슐린에 있는 거죠. 췌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치료하는 방법이 인공췌장기, 인슐린 펌프 치료죠. 이 당뇨라는 이름처럼 이 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먹는 것과 큰 연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료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쏙쏙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당뇨병 하면 이 가족병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부모님께서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시는 자녀분들께서는 나도 혹시 당뇨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화면 보시죠.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부모가 당뇨면 나도 당뇨에 걸린다. 그거 정말 X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 400만이 당뇨병 진단받았어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이 단일민족인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 되면 당뇨병 아닌 환자가 없어요. 그러면 온 국민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알 겁니다. 당뇨병이 지금 많은 유전병이나 같은 뉘앙스 얘기하는데 유전병이라는 건 그 피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 다 당뇨병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나라 인구 봐도 10%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없어요. 단지 유전병이 아니라 당뇨병을 걸릴 수 있는 원인이 췌장이 약해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적에는 후천적인 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당뇨병이 유전병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다행히 유전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화면으로 알아볼게요.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당뇨병은 약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또 교수님과 많은 시간 함께 했잖아요.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저건 아닐 것 같은데. 맞아, 그쵸? 아니죠. 아니, 이때까지 환자들, 우리 이제 외부에서 오는 환자들 보면은 네. 약을 계속 먹었는데 혈당이 400인 사람 많고 합병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만으로 혈당이 조절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렇지 않죠. 그 약이 이제 문제예요. 먹는 약 때문에 약 먹는 사람들 보면은 맨 처음에는 한 알로 되다가 두 알, 세 알 더 증가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췌장이 망가지니까 결국 혈당치가 올라가죠. 인슐린 떨어지니까.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올라가게 되고 당화혈색소가 혈당치인데 혈당치 올라가게 되면은 6, 7, 8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참여합병이 더 많이 오죠. 네. 그래서 먹는 약 치료하는 것은 당뇨병을 완치시키는 방법도 아니고 치료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의 원인을 점점 나쁘게 한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올바른 치료법을 빨리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오늘도 사례자분 사연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은요, 20년 동안 당뇨를 앓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당뇨를 극복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세종시인데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올해 65세의 이경자 씨. 지금은 건강한 모습이지만 작년에만 해도 그녀의 몸무게는 불과 50kg이었다는데요. 큰딸 결혼식에 친구들이 와갖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많이 말랐다고. 그러면서 큰일 치르고 나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이제 큰일 치른 다음에 갔더니 당이 42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라고서 그때부터 약 먹은 게 20년 동안 먹은 거예요. 그녀가 처음 당뇨를 알게 된 건 20년 전. 처음 약물 치료를 시작하곤 좋아지는가 싶더니 점점 복용량은 늘어만 가고 살은 계속 빠져만 갔는데요. 결국 인슐린 주사를 권유받자 더러 겁이 났다고 그때는 합니다. 좀 기운도 있고 젊었으니까 별 그래도 많이 안 올라가고 유지했죠.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이제 당도 자꾸 이제 약을 자꾸 올려갈수록 당은 내려오지도 않고 한 20년 먹으니까 약도 안 들어 이제 안 듣고 이제 인슐린을 맞자고 하는데 내가 겁이 나서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찔러 그래서 싫다고 하고 내가 맨날 집에 가 운동하고 온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병원에 가는 날은 밥도 안 먹고 가서 당망이 나올까 봐.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 조절은 계속 어렵기만 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치아로 합병증이 온 것인데요. 2로 합병이 와가지고서 수술 빠져갖고는 다 이제 병원 다니면 이제 그 당 조절 해가면서 일을 다 해는 거예요, 이걸. 1년에 다 해서 한 번 가면 3개도 빼고 막 4개도 빼고 막 죽는 줄 알았지. 현재 이경자 씨의 이는 대부분 의치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 사모님 치아가 몇 개 남으신 거예요? 6개 있어요, 6개. 위 3개 아래 위 4개, 아래 2개, 6개. 6개를 싸서 이제 일을 해놓고 먹고 사는 거지. 그런 그녀가 지금은 전혀 당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녀의 당 수치는 몇일까요? 144. 144면은 140까지니까. 밥 먹고 나서 140까지. 봐요? 정상이요. 식후에 140까지가 정상이에요. 우리 수첩에 나왔어.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그녀. 비결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인슐린 펌프 치료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불편할 줄 알았지만 그런데 해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냥 자동으로 중간에는 들어가고 밥 먹을 때만 리모컨을 누르면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없고. 이제는 식사 시간도 즐겁기만 하다는 이경자 씨. 건강이 회복되자 자연히 입맛도 많이는 돌아왔습니다. 안 먹지요. 기름기는 안 먹고 맨살만. 오늘의 메뉴는 돼지 목살구이. 한 6개월 적어보니까 먹어야 돼요. 그래 기운이 있어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혈당을 이길 거 아니에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던 고통에서 벗어나 지금은 누구보다 잘 먹고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이경자 씨. 살 좀 더 찔거 같으세요? 찌지.
몇 킬로가 볼까요? 아이, 최소한 60kg 잡아야지. 어머니 60킬로 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아, 이뻐지지. 당연하지. 지금도 이쁘잖아, 안 이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꾸 안 좋아지는 건강 때문에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녀의 건강한 모습이 가족들은 그저 감사하답니다. 야, 뒤에 50kg밖에 안 나갔어. 근데 57kg인데 시방 1년 동안에 57kg 많이 나간겨. 그래서 몸이 좋고 얼굴도 좋고 50원 나가야 몸도 벌었잖아. 그래서 난 아주 그냥 여간 좋지 않아. 시방. 소위 비쩍 말라 보는 사람마저 건강을 염려하게 하던 이경자 씨는 이제 누가 봐도 건강함을 되찾은 모습인데요. 건강이 돌아오자 활기를 되찾고 활기를 되찾자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그녀와 가족들. 겨울에 입으면 좋겠지, 뜨뜻하고?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들지. 뿌듯하고. 부부의 환한 얼굴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실천하며 행복을 되찾은 이경자 씨 부부.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네, 화면으로 만나본 이경자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입맛이 없으셔서 계속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 보통 당뇨 환자들은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하던데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나요? 하도 이제 혈당 높아지면 합병증 온다는 걸 너무 이렇게 의식해가지고 이제 먹약 치료하게 되면 혈당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떨어뜨려 보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음식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기 시작해. 혈당 너무 제대로 높아지니까. 또 한 가지는 계속 오랜 병에서 이제 신경합병증 오고 그러니까 우울해진 거죠. 또 치료한다고 오랫동안 치료했는데도 자기 몸 점점 나빠진 자기가 아니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음식을 안 먹게 되죠. 그러니까 식이요법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먹기 시작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죠. 당뇨병이 식이요법을 하면 안 되는 병인데 그 이유는 이 환자는 먹는 약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점점 체장질이 나빠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올바른 치료한 다음부터 이제 잘 먹잖아요. 먹어도 다 혈당 안 올라가니까 인신포물 치료한 다음에. 그래서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네, 오늘 화면으로 만나본 이경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합병증이 치아로 왔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쭉 사례자분을 만나봤는데 그중에 합병증, 신장 쪽 문제도 있었고 신경 쪽 문제, 그리고 이 망막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치아 합병증은 지금 처음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 합병증 중에 6번째로 이 치주 합병증이 많이 온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교수님, 이 당뇨병과 치주 질환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제대로 올바른 치료 안 했을 적에는 네. 치주 질환이 많죠.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어떤 환자는 같으면은 기침 말라고 푹 하는데 이가 막 빠지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혈당이 높고 그다음에 작게 먹으면은 영양 실조가 오게 되니까 잇몸 질환이 심하게 돼서 이를 받치고 있는 보호막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뼈도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빨이 빠지게 되죠. 실제로 당뇨병 때 이 잇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빨이 빠진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으로 잇몸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문자 상담 와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네, 30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당뇨에 이빨 치료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 수치 조절 중입니다. 멀쩡한 이빨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요즘 제가 연말 때부터 술을 과음했는데 흔들리는 이빨 잇몸이, 즉 살이 다 녹았는지 지금은 이빨도 쑥 빠질 듯하고 이빨 뿌리까지 약 1cm 정도가 뼈가 보입니다. 지금 당뇨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장 치료가 시급한데 당뇨 때문에 치료도 하시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이제 당뇨 치료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혈당이 정상화되면은 이빨 치료하더라도 위험성이 거의 없으니까 당에서 6.0까지 떨어질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은 이전에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빨이 다 이렇게 빠질 정도로 나빠졌다면 그 치료 방법은 나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빨이 이제 빠지거나 잇몸 질환이 있으면은 인치 펌프 달고 이빨이 튼튼해지는 경우 많이 봐요.
정말 튼튼해지고 또 혈당이 높아서 이빨 수술 못하는 사람들 인시펌프 달고 이 수술하고 아주 건강해졌다는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네, 당장 치아 치료가 시급한 만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오늘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것도 그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299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당뇨라 가족력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던 참에 제가 아침 식전 공복 시에 혈당을 재봤더니 120에서 140 정도가 나오네요. 당뇨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음식량 또는 종류에 따라서 혈당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죠.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췌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시펌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음식량에 따라서나 그 혈당치가 굉장히 5분대로 바뀌게 되는가. 아, 그래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식전이 140 정도 되면 인시펌프 치료해서 더 나쁘기 전에 회복시켜서 이런 경우는 완치되는 율이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던 사례자분 이경자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달째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건강도 건강이지만 굉장히 활기차지셔서 남편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은 이 당뇨 합병증에도 도움이 되나요, 교수님? 그럼요. 이 환자도 지금 삐쩍 말랐고 이는 벌써 다 망가졌대 왔지만 말이죠. 네. 좀 굉장히 건강해졌죠. 이게 지금 합병증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주 훌륭한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라고 지금 혈당치가 노란색 콩 훨씬 떨어져 있죠. 당에서 떨어져 있어 10년간 봤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 매주 똑같은 환자인데 치료방 바꿨으니까 두 그룹에 대해서 합병증 원화를 봤습니다. 망막증을 보면은요 한쪽은 60% 옛날 치료는 지금 인시펌프 치료는 10%밖에 눈이 망막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인시펌프 치료하면 합병증 예방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른 합병증, 망막증 말고도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 이것도 60% 이상이 감소했다. 합병증이 적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시펌프 치료가 당뇨병 합병증의 확실한 예방책이다. 그건 전 세계 의사들이 알고 있죠. 네, 확실히 이 기존 치료법과 비교를 해보니까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자 씨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당뇨병 환자처럼 기존 치료, 약물 치료와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치료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복용량을 늘리고 인슐린 주사량도 늘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기존 치료법과 많은 부분이 다르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럼요. 지금 이 환자도 기존 치료하다가 몸이 많이 나빠졌지만 인시펌프 치료하고 아주 건강해졌잖아요. 활기차고. 그 기존 치료 방법은 이 먹약을 맨처 치료하면은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뜨리니까 하나를 했다 두 알 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많이 망가지면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으로 해요. 그것도 이제 비정상 인슐린 공급이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결국 합병증 많이 와서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점점 양이 늘어난다.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이 췌장 기능 인시펌프 치료는 점점 증가합니다. 4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당을 써도 정상화 되는 거죠. 이것은 합병증이 예방되고 당뇨병이 낫고 있는 방향을 겠다는 증거고 그래서 인시펌프 치료하게 되면은 혈당 조절 능력이 회복을 해야 돼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인슐린 양이 인시펌프 들어가는 양이 매일매일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췌장을 다 회복시키면 더 나으면 완치가 돼서 관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치율을 보면은 1년 이내에 온 사람, 당뇨병이 빨리 온 사람은 1년 후에 한 60% 이상이 낫게 되고 2년, 3년은 조금 적게 많이 망가지는 인시펌프 치료하면은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전 세계 논문 학술지에 전문 학술지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이경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경자 씨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도통 못 하시다가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나서부터 식사를 다시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이 당뇨병 환자와 식사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당뇨병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같은 거 모든 걸 다 먹어도 되고 하는 건 아니죠. 좀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인시펌프 치료는 마치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안 보이는 거 하다가 안경 끼면 보이는 것처럼
그 문제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췌장 회복시키다지만 인공췌장기 인지펌프 달았으니까 저것처럼요.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진 건데 췌장과 똑같이 이런 인공장기인 인공췌장기 인지펌프 달면은 안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어도 좋고 고기도 먹어도 좋고 뭐든지 먹어도 좋은 거예요. 네, 이경자 씨께서 식사로 고기를 드셔서 와, 저 고기 저렇게 드셔도 되는 건가 걱정했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이렇게 식사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신가 봐요.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20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2세 여성이고요. 현재 처방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공복에 130에서 170 정도입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인슐린 펌프 얼마나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방에 먹는 약이겠죠? 네. 먹는 약이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먹는 약 먹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췌장이 좀 떨어지고 네. 지금 이번 전번에도 그랬지만 먹는 약이 점점 증가하고 그렇게 치료했는데 불구하고 합병증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약들을 먹는 일이죠. 그런데 인시펌프 치료하면 이 먹는 약 먹다가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췌장기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좋아진 거거든요. 음식 잘 먹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미국 당뇨병학회 2년 전에 미국 당뇨병 발표한 건데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 췌장기를 훨씬 회복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회복이 적죠. 초기부터 인식보험 치료하면 췌장기 잘 회복해가지고 완치율도 높고 합병도 오기 전에 빨리 정상되니까 아주 건강이 되는 거죠. 네, 인슐린 펌프 치료, 당뇨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완치의 가능성을 열어준 치료법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 코너 열려 있으니까요. 당뇨에 대해 궁금한 점,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교수님과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가 40% 이상이 40대에서 50대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비교했을 때 발병 연령이 빠른 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놀라운 것은요, 20년 사이에 30대 당뇨병 환자 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상당수가요,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당뇨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앞으로 더 얼마나 당뇨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